사랑합니다. 동해중학교 친구들 시험풀이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은요. 시험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언젠가는 성공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1번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인가요? 8개죠. 그래서 A는 8. 자, 교선의 개수는요. 세 글자로 모서리였어요. 모서리의 개수 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입니다. 그래서 8 더하기 12는 20이었어요. 자, 2번. 다음 중 옳은 걸 구하라 했죠. 자, 이 기호 무슨 기호인가요? 직선의 기호입니다. 직선은요. A, B를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C, D를 지나는 직선은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X, AC와 BC의 요 기호 무엇인가요? 반직선입니다. 반직선 시작점이 다르면 틀린다 했죠. 시작점이 여긴 A, 여긴 시작점이 B니까 얘도 다른 직선이에요. 3번 AD 직선이니까 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BD는 요 직선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CA와 CB. 자, CA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가는 반직선과 B 쪽으로 가는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 방향이므로 4번이 같은 직선입니다. 자, 3번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길이를 표시합시다. 선분 A, 선분 B라고 표시한 후 길이 40이라고 표시할게요. 자, 중간에 C가 있대요. 아무 지점에 C라고 적고 AC의 중점을 M. 여기가 M. 그러면 길이가 그렇죠. 여기가 A, 여기가 길이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B의 중점을 N. CB의 중점을 N. 여기서부터 여기를 A라고 해야 되죠.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AA. 여기가 BB. 그러면 아이고. 자, 점을 지우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전체 길이가 여기 있는 A 2개, 그 다음에 B 2개예요. 지금 묻는 건요. 요 MN 길이, 요 길이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체가 40이니까 40은 A 2개니까 2A래. 그 다음에 B 2개니까 2B예요. 그런데 지금 A 하나에 B 하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2A를 A로 만들려면 2를 나눠줘야 돼요. 2를 나눠주면 시계 20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결국 A 플러스 B 이 부분이 20cm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AOC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미 요 세 각을 합하면 180이 되고요. 중간이 90이니까 90 플러스 35는 125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각 AOC는 그렇죠. 전체 180에서 125 빼면 되죠. 답은 65입니다. 5번. 자, 이렇게 복잡한 크기가 나오면 막꼭지각으로 표시할게요. 자, 여기 요 x 플러스 10이 요 위에 가게 되는 그 위에 각에다가 x 플러스 10 써주세요.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요 x각이랑 막꼭지각 요 격이죠. 요 위에 막꼭지각 부분에 x라고 써준다면 자, 위에 있는 네 각의 합이 요 위에 있는 식 네 개를 다 더한 거와 같아요. 자, 이 네 개를 다 더하면 우리 180을 맞춰야 되잖아요. 평각이니까. 네, 그럼 식을 써볼까요? 자, 지금 x는 x끼리 더한다 했어. 여기 x, 여기 x, 여기 x, 3x죠. 거기에 2x까지 더했으니까 5x.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은 싸그리 없어지고 마이너스 20. 이거는 180이 돼야 된다. 식이 하나 나옵니다. 마이너스 20 넘기면 플러스 20. 그래서 200. 5x는 200이니까 x는 40도 나오겠죠. 끝. 자, 6번. 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모든 경우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5번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는 평면, 즉 2차원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직선. 그러니까 지금 엇갈린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점에서 안 만나려면 평행하거나 그렇죠. 평행 형태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일치한다 했으므로 틀렸어요. 얘는 평행하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2번 또 평면에서 라고 합니다. 자, 평면에서 한 직선에
수직인 다른 두 직선. 자, 평면 2차원에서 한 직선 요렇게 있고요. 수직이어야 돼. 인 다른 두 직선. 요렇게 다른 두 직선 수직이죠. 그럼 이 두 직선의 관계는 자연스레 평행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설명은 맞는 거입니다. 2번이겠죠. 근데 5번에 있는 문제 다시 볼까요? 저 5번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공간에서라고 했으니까 3차원이야. 여기에서 한 평면이니까 평면을 그리고요. 3차원 안에서 이 평면과 평행한 두 직선을 그었더니 무조건 평행하더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직선을 그어볼까요?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평행할 때 당연히 이 두 직선은요. 상황상 꼬이니치가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란하게 그린다면 평행하게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꼬이니치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답은 5번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야지 답입니다. 자, 7번. 자, 또 보조선 쭉 그어주시고요. 두 개를. 자, 여기서 25도 억각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25고요. 요 x각은 몇각? 요 밑에 있는 각은요. 요 x에서 25 뺀 거죠. 얘를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각 x 빼기 25입니다. 자, 또한 30도 위로 억각으로 올리면 여기가 30도잖아요. 얘도 y의 일부분이죠. 30y의 일부분이니까 요 위에 있는 각은 y 빼기 30이라고 보면 됩니다. 30을 빼면 되잖아. y에서 30 빼면 위에 각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y-30을 다시 억각으로 여기다가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와 y가 합쳐졌어요. 자, 요 두 각을 합하면요. 180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x랑 y를 더하고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30을 더해서 180이 된다 식을 세웁시다. 자, x 마이너스 25랑 플러스 y 마이너스 30을 합하면 180이 되는데 x 플러스 y를 물었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30 더하세요. 그럼 x 플러스 y는 두고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리고 180 내려오고 마이너스 55원 넘기면 x 플러스 y 나오겠죠. 플러스 55 해서 235 나오겠죠. x 플러스 y는 235라는 값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8번. 작도 순서. 이거 무슨 작도인가요? 그렇죠. 각을 작도하려면요. 제일 먼저 뭐요? 그렇죠. 원을 그리죠. 여기는 원. 그게 기억이에요. 그죠? 아, 원이 아니 기억. 여기가 기억이고요. 여기 B를 AB 점을 잡는 건 디귿이네요. 여기 디귿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디귿하고 기억을 해야겠죠? 네, 복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기억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 B에 컴퍼스를 대고 또 원 A까지 그렇죠. 컴퍼스로 각의 크기를 재는 거죠. 자, A까지 그리면 자, 이걸 설명할 때 반지름그리가 AB인 원을 그린다. 이 말은 A에서 B까지 컴퍼스를 댄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한 A에서 컴퍼스를 그린다는 말이므로 요 그림은 니은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컴퍼스 똑같이 CD 그렇죠. CD인 같은 요 니은과 같은 길이의 컴퍼스를 똑같이 댄다고 했으므로 여기서는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C를 댄 다음에 마지막 반직선을 그린다. 요 각의 C를 지나는 반직선을 그린다. 해서 반직선 PC가 들어간 리을이 맨 마지막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귿에 있는 핵심 여기 점 AB를 잡는다. AB에 원을 그린다. 원을 그려서 AB를 잡는다. 이게 첫 번째. 그걸 복사해서 붙인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인다는 걸 여기는 그렇죠. OA와 같은 원을 그린다. P에서 원을 똑같이 그린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 여기 반지름 길이가 AB인 원을 똑같이 그려서 점 C를 잡는다. 얘를 똑같이 복붙을 한다. 그게 세 번째고 마지막 반직선을 그어서 각을 똑같이 만든다. 그게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디귿,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다음 문제. 자, 9번은요.
어떤 작도법인가요? 각 두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AA. 그 다음에 변 하나 나왔으니까 ASA 작도법을 이용해서 그리려면요. 제일 먼저 각 하나를 그리거나 변 하나를 먼저 그리라 했죠. 그 다음 네, 만약에 변을 첫 번째로 그리면 그 다음에 각 두 개를 연달아서 그리는 경우 또는 각을 먼저 그린다면요. 각 하나를 먼저 그린 다음 변을 긋고 다시 각을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요. 각 A를 이렇게 작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각 A의 이 양쪽의 선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의 길이로 똑같이 작도를 해야 되는지 요 AB 길이를 그리셔야지 여기가 AB 이렇게 그리셔야지 이 B의 각을 작도할 수 있단 말이죠. 요 길이를 두 번째나 첫 번째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AB를 두 번째나 첫 번째에 그린다고 했을 때 작도법이 되는 건 요 방법, 요 방법, 요 방법 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와 있으니까 작도가 가능하지만 1번은 AB를 맨 마지막에 그릴 수는 없어요. 두 각을 연달아 그린다면 이 AB라는 길이가 모른 채로 각 A와 그 다음에 각 B를 그려서 이 중간의 길이가 AB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도는 불가능하겠죠. 다음 문제. 자, 10번. 하나로 정해지는 걸 고르세요. 그래서 답 한 가지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변 3개가 나와 있어. 2, 5, 9. 자, 가장 긴 변은 9입니다. 자, 가장 긴 변이 9고 그리고 2와 5를 더하면요. 네, 9보다는 작죠. 7이죠. 그러면 틀린다 했어요. 7이 더 커야 돼요. 두 변의 길이가 더 커야 되므로 이 세 변의 길이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 다음 니은 자 AC와 BC가 나와 있으므로 끼인 각은 각시가 되는데 각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작도. 답은 니은이죠. 자 11번. 이거 너무 쉬운데 묻는 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변 DE와 각 D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변 D는 요 길이죠. 요 길이와 같은 거 찾으면 여기는 4cm죠. 그래서 여기가 4cm. 답 쓸 땐 변 DE는 4cm 이렇게 쓰고요. 각 D를 구하라 했어요. 자, 각 D는 어느 부분인가요? 요 변이죠. 얘가 여기에 기준선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을 시켰다고 접었다고 보면요. 각 A와 각 D가 대응각입니다. 그죠? 근데 A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각은 나와 있네요. 110 합이 115야. 그러니까 180 빼기 115 하면 되겠죠. 65가 나와요. A가 65이므로 각 D도 65가 됩니다. 답 쓸 땐 각 D는 6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12번. 많이 친구들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평행할 때 두 삼각형을 찾으라 했어요. 삼각형은 잘 찾았어요. 자, 삼각형을 여기다 표시를 하면 자, 삼각형 AOB와 그다음에 COD 얘가 합동인 것 같아. 근데 왜 합동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제시되어 있는 길이가 있는 건요. 요 변 AO와 변 OC가 같다 했으므로 이 두 변이 같은 게 그렇죠. 합동 조건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S 한 변이 같으니까 S 합동 조건 S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엔요. 요 변 OB와 변 OD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얘는 같다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평행하다 했으므로 두 선이 평행하면요. 요 각 A와 억각인 각 C가 같겠고요. 막곡지각으로 각 O와 O 위에 있는 각과 각 O의 아래쪽 각이 서로 같겠죠. 그럼 한 변이 서로 같고 양끝각이 같으니까 얘는 ASA 합동 조건입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지 말고 식으로 쓰자면 삼각형 AOB와 삼각형 COD는 ASA 합동으로 서로 같은데요. 왜 ASA냐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점각과 X각이 같은 것이고 요 S는 변 AO와 변 OC가 같기 때문이다라고 쓰셔야 돼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AO와 OC가 서로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BAO와 각 OCD가 우리는 억각으로 서로 같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세 번째는 막곡지각 각 AOB와 각 COD가
막꼭지 각으로 서로 같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이 세 조건 SAA, 그러니까 ASA 각이 그 세 가지 조건이 같으므로 우리는 합동 조건에 요 합동 조건에 맞는 합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네, 만점입니다. 자, 3번 합동인 거 찾아볼까요? 자, A, B, E와 B, C, F가 합동입니다. 자, 합동이기 때문에 1번 답이 맞는 거예요. 여기 변 A와 변 BF는 네, 대응변으로 같겠죠. 그러니까 패스. 자, 얘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킬게요. 여기 있는 점각 보이시죠? 여기 있는 X각 보이시죠? 자, 요 점은 대응각으로 얘기하면 각 A예요. 그 다음에 X는 각 E잖아요. 네, 이 각과 대응각은 합동삼각형에서는 각 F이니까 얘도 X란 말이에요. 얘가 직각이죠. 그러면 합동삼각형 하나만 여기 다시 다른 색깔로 가자면 노란색으로 요 BFC 봅시다. 자, BFC에서 세 각 중에 점이랑 X를 더하면 네, 두 각의 합이니까 한 각이 90도니까 나머지 두 각도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점과 X가 들어간 또 다른 삼각형을 여기다 표시를 하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또한 세 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점이랑 X가 두 내각이니까 나머지 한 각은 무조건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P는 직각입니다. 네, 직각.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설명과 옳지 않은 걸 찾으시면 자, 5번 봅시다. ABE와 ABE, BCF와 BCF. 이거 맞고요. 4번 봅시다. PAD, PAD. 요 각이네요. 요 각과 PFD, PF 요 각은 합이 160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지금 각 A는 원래 9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 점각을 뺐으니까 우리는 90 빼기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 빨간색 요 각도요. 요 전체가 180도 평각인데 x를 뺐으니까 180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각을 다 합하면 점도 빼고 x도 빼야 돼요. 전체가 270이니까 270에서 점 x 다 빼면 90 뺀다는 거니까 네, 빼면 180이 남겠죠. 160이 아니라 180이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14번. 자, 이 문제 거의 많은 친구들이 틀렸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터널이 이렇게 있고요. 자, 터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이라고 하고, 자, 기차가 움직인다고 봅시다. 자, 이 기차의 첫 번째 요 시작하는 요 머리 부분이 터널을 지나서 완전히 통과하려면요. 어디까지 가려면 기차가 이 머리 부분이 요 앞에 있어야 되죠. 자, 터널의 시작점부터요. 쭉 점을 이동을 한다면 요 끝까지 여기까지 지점이 지나야지만 얘는 완전히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고요. 끝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이 전체 거리는 얼마일까요? 지금 요 부분이 열차의 길이니까 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요 터널의 길이라고 했으므로 터널의 길이는 첫 번째는 330이었고 두 번째는 480이었어요. 네. 그러면 전체 길이는 첫 번째 330x고 두 번째 갈 때는 480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터널과 두 번째 터널은요. 거리는요. 다르지만 속력은 어떨까요? 예, 열차의 속력이므로 일정하겠죠. 첫 번째 터널을 이동하려면 30초가 걸렸고요. 두 번째 터널을 이동할 때는 40초가 걸렸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속력은 일정해요. 네, 자, 속력은요. 원래 공식이 거시 속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네, 거시 속 동그라미 무당벌레 거시 속으로 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열차의 속력은 제일 먼저 열차의 길이를 x라고 보고
첫 번째 봅시다. 자,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요, 터널에서 열차의 한 점을 찍고 얘가 완전히 통과했을 때까지의 길이는 330 플러스 x미터입니다. 또한 이 이동 거리까지에 걸린 시간은 30초였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구하면 열차의 속력은 시간분의 속력이 그 시간분의 거리니까 30분에 330 플러스 x 미터 퍼 초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동 거리는요. 터널이 길어졌죠. 480 플러스 x고요. 이 이동한 거리에 걸린 시간은 40초였습니다. 그러면 속력은요. 똑같이 40분에 480 플러스 x초였어요. 근데 얘는 열차의 속력이므로 서로 같겠죠. 자, 같다라고 식을 쓰면 30분에 330 플러스 x는 40분에 480 플러스 x다. 요거 방정식입니다. 푸시면 됩니다. 자, 분수 없앨게요. 양변을 얼마 곱하면 될까요? 30과 40의 최소 공배수인 120을 곱합시다. 그러면 30과 120 약분 4, 4를 분배. 얘는 40과 120 약분 3, 3을 분배. 그러면 1320 플러스 4x는 얘는요. 1440 플러스 3x죠. 네, 여기서 3x 이동해요. 마이너스 3x. 그럼 x는 그 다음에 1320 이동해요. 마이너스 1320, 120입니다. 자, x는 열차의 길이라고 했죠. 이걸 120m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어디다가 넣어야지 속력이 나오냐? 여기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x에 120 넣으시면 30분에 330 플러스 120이므로 30분에 450 약분하면 15 미터 퍼 세크. 이것이 열차의 속력입니다. 다음 문제. 자, 1학기 때 했던 다항식 계산 2분의 3 분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약분 6이고요. 3, 6에 18x 또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하면 약분 그럼 10이니까 3 곱하기 10 마이너스 30. 자, 빼기 가로 하고요. 나누기 3의 분배로 가겠습니다. 3x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괄호 안에 들어가면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돼요. 18x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x 중에서 18과 마이너스 3x 합하면 15x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합하면 마이너스 35. 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걸 x의 개수 마이너스 35를 상수항이라 했을 때 더하라 했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35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그 정수의 합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마이너스 20입니다. 다음 문제. 자, 가로가 있을 때 제일 안에 있는 가로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가로 안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y입니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y 2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 또 중가로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또 마이너스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 3x 플러스 7y 거기 앞에 두 개의 수 중에 마이너스 2x 3x니까 5x 마이너스 y 플러스 7y니까 플러스 6y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또 가로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인데 앞에 4x 플러스 2y 있어요. 4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x 플러스 2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y 앞에 있는 걸 b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ax 플러스 by라고 볼 수 있다는 건 a 자리가 x 앞에 있는 정수값 그리고 b 자리가 y 앞에 있는 정수값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값이죠. a 빼기 미리 물었다 했으므로 a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예요. 여기서 마마는 그렇죠. 플러스로 고친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4를 계산하면 됩니다. 큰 수 4에서 1 빼면 3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